이번 주말 SMG홀딩스에서 서울 팝콘에 참관을 하면서 하이큐 행사에 대해 도움을 요청받아 행사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쉬는 시간 동안 서울 팝콘에 있는 전시 및 주변 코스프레들을 즐겼는데요. 이 부분은 촬영한 게 많으니까 다음에도 나눠서 영상을 같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서울 팝콘은 코믹 월드와 같은 행사로 많은 부스와 참가자들이 행사를 즐겼습니다. 특히 코스프레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유튜버 및 성우님들을 만나서 즐길 수 있는 뜻깊은 공간이었어요. 그 순수한 열정에 놀라고 있을 때쯤 지인 형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알뜰, 내가 태조 이방원 중에서 사고 있는 종목은 뭘까나? 낸들? 헤헤. 현대로템. 이거 수주 크게 나왔는데 어때? 괜찮아 보여? 현대로템? 어디 보자. 자, 형도 알다시피 현대로템은 태조 이방원 주식의 방산 쪽에 포함되는 부분이지. 일단 최근에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이 2개가 나왔어. 8월 24일 날 나온 이 수주 계약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해서 26.3%고 이집트에 판매를 하는 수주였는데, 이게 수주 계약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아래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착수일로부터 70개월이야. 이 70개월은 5.8년간인데 이것을 1년간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4.5%의 매출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지. 1년에 4.5%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의미 있는 수주가 나오지. 어제 나온 공시인데 22년도 8월 26일부터 27년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의 수주 계약 기간 동안 총 156.6%의 매출액 대비해서 수주를 발생시켰어. 1년간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31.32%의 매출이고, 이것은 폴란드 군비청에 납품을 한다라고 보면 돼. 국내 납품하는 것보다는 해외 납품하는 것이 더 메리트 있다라는 거는 형도 잘 알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뜯어보면은 이번 폴란드 계약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 K2 전차에 1000대 중에서 180대에서 옵션 및 유지 보수를 포함된 금액을 계약했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차후에는 완제품의 첫 해외 수주가 있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수주였고, 그리고 폴란드 2차 820대 현지 생산 계약을 협의 중에 있어. 그리고 노르웨이, 이집트, 모로코 등 여러 국가의 수주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겠지. 앞으로 차츰차츰 지나가면서 이런 수주 공시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그리고 마진이 높은 해외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 오늘 나온 IBK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어. 목표 주가가 상향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대규모 수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은 고평가 부분에서 저평가 영역으로 진입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신규 수주 및 수주 잔고를 보더라도 신규 수주는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2배 이상 높아질 부분이 보이며,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나온 계약 건수만 봤었을 때는 올해 대비해서 거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수주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자, 그러면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자고. 그런데 여기서 적정 주가를 구해봤는데 조금 더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어. 뭐냐?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이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높은 당기순이익을 만들어냈지. 이것은 수주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보면 되겠어. 자, 그래서 22년도 적정 주가를 구하면은 22년도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이 1,070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나왔거든. PER 36.91을 곱하면 목표 시가총액은 3조 9,493억 7천만 원이 나와. 여기서 상장 주식을 나누게 되면 36,186원이 나오는데 지금 29,450원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자, 그리고 23년도는 어떤가 봤더니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기존 컨센서스에서는 1,207억 원이 나왔는데 이번 컨센서스에서는 이것의 2배인 2,400억 원이 나왔어. 자, 그래서 2,400억 원 곱하기 PER 27.22%를 곱하면은 무려 6조 5,328억 원이라는 목표 시가총액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상장 주식 수를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23년도의 적정 주가는 59,856원이 나온다라는 거지. 지금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올라갈 여력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물론 이것은 적정 주가일 뿐이지 이 가격이 무조건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주가의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최근 방산의 이슈가 커지면서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 헌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어제 수주가 나오고 나서 외인가 기관은 오늘 매도하고 있어. 물론 이것은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기는 해. 연준이 9월에 금리를 크게 올린다라는 접근으로 인해서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세가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어찌됐던 간에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선침해 후에 세론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형도 만약에 단기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잠시 빠졌다가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고, 만약에 물렸다라고 하면은 외인과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론 뉴스가 나올 때 형도 같이 판매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물론 23년도까지 내가 길게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가져가면서 종목에 대한 추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 또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 이 수주가 국내 수주가 아니라 해외 수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지. 또 목표 주가까지 접근이 용이한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박스를 그리고 상승했다가 박스를 그리고 상승했다가 요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 그리고 매물대 부분도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스를 내가 그려놓고 이 박스의 기준은 8월 24일 양봉 기준에서 50% 기준으로 박스의 하단을 잡았어. 그래서 이 박스 기준으로 하단을 이탈했었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이격도도 벌어져 있고 아무래도 이때는 조금 손절을 하거나 물량 축소를 하거나 이런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예전부터 크게 물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단기 접근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또 수주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추적하면서 이 주가를 추적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쨌든 형은 차트 잘 보니까.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태주 이방원의 방산주로서 지금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가지고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 형이 만약에 23년도까지 계획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23년도까지의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 그리고 수주에 대해서는 꼭 체크하면서 나가고, 물론 시장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자, 이렇게 전화를 마치고 저는 더 즐겁게 행사를 즐기고 진행을 했습니다. 신나는 행사 영상은 다음 시간에도 같이 업로드를 할게요.